오늘은 이상치 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치, 어노말리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값, 즉 다른 값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데이터 포인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B, O, AB라는 혈액형 데이터 사이에 만일 C라는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데이터 C는 이상치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C형 혈액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데이터 입력 오류 혹은 노이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면 분석 결과가 왜곡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치가 항상 잘못된 데이터나 노이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상치는 정확한 정보가 입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하루에 5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어떤 한 사람은 하루에 30분,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루에 20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이 두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이상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치를 무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상치들이 때때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저항감 혹은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에 20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나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생활 패턴을 보이게 되며 이런 정보를 통해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치를 왜 탐지해야 할까요? 이상치 탐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치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는 종종 데이터 입력 오류, 측정 오류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면 분석 결과가 왜곡돼 신뢰성 있는 분석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이상치는 문제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시스템에서 로그 데이터의 이상치를 통해 시스템 장애를 예상할 수 있고 금융거래에서는 이상치로 부정행위 혹은 사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상치 탐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금융거래에서는 평소 소액 결제만 하던 사용자가 갑자기 큰 금액을 결제하는 이상치를 탐지하면 카드 도난이나 분실을 의심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예방합니다. 세 번째, 이상치는 새로운 통찰력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구매 패턴 분석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 추천,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만약 일부 고객의 구매 패턴이 크게 변화하는 이상치가 발견된다면 이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건강 음료를 전혀 구매하지 않던 고객이 갑자기 대량으로 건강 음료를 구매한다면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새로운 소비 패턴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치는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결국 이상치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치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상치 탐지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우리가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이상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상치 탐지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통계 기반 이상치 탐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통계 기반 이상치 탐지는 데이터의 통계적 속성을 활용하여 이상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상치 영역을 우선 정의하고 이상치를 탐색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상치 영역을 정의하는 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로 활용됩니다. 평균은 데이터 집합의 총합을 해당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주로 데이터 집합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값으로 평균과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즉, 데이터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데이터가 평균에 가까울수록 표준 편차는 작아지고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표준 편차는 커집니다. 표준 편차가 크면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고 작으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대부분은 평균 주위에 분포하며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3배 이상 떨어진 데이터는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Z스코어를 이용한 이상치 탐지 방법입니다. Z스코어는 각 데이터 포인트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화하여 측정한 값입니다. 즉, 평균과 표준 편차인 정규 분포에서 관측치들이 이 자료의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Z스코어가 특정 임계값보다 크거나 작은 데이터 포인트를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한 후 일정 임계값, 예를 들면 2 또는 3 이상 떨어진 데이터를 이상치로 간주합니다. 몸무게 데이터셋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평균 몸무게가 70kg이고 표준 편차가 10kg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5명의 사람 데이터가 있고 이들 중 이상치를 찾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Z스코어는 각 데이터 포인트의 값에서 평균을 뺀 뒤 표준 편차로 나눈 값입니다. Z스코어를 계산한 후에는 우리는 특정 Z스코어 임계값을 설정하여 이상치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계값을 2라고 설정하면 Z스코어가 2 이상 또는 -2 이하인 데이터 포인트를 이상치로 판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 C와 사람 E의 몸무게가 이상치로 판별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Z스코어를 이용해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분위수 범위를 활용한 이상치 탐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박스플롯이라는 시각화 도구와 함께 사용됩니다. 박스플롯은 데이터의 최소값, 최대값, 제1사분위수, 제2사분위수, 제3사분위수를 활용하여 자료를 시각적으로 요약한 그래프입니다. 박스플롯은 데이터의 중앙값, 상위 25% 지점, 상위 75% 지점과 이상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사분위수 범위의 1.5배를 초과하는 관측치는 이상치, 3배를 초과하는 관측치는 극단적 이상치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Interquartile Range, IQR은 Q3 상위 75% 지점에서 Q1 상위 25% 지점을 뺀 값으로 데이터의 중앙에 위치한 50%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IQR을 사용한 이상치 탐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QR을 계산합니다.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한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하한선은 Q1-1.5 곱하기 IQR로 상한선은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하한선 및 상한선을 벗어나는 값을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데이터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데이터의 Q1은 61.25kg, Q3는 87.5kg입니다. 그러므로 IQR은 87.5kg-61.25kg은 26.25kg입니다. 따라서 이상치 탐지 하한선은 61.25kg-1.5 곱하기 26.25kg으로 21.875kg이며 상한선은 87.5kg 더하기 1.5 곱하기 26.25kg으로 126.875kg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에서는 21.875kg 미만이거나 126.875kg 초과의 값을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20kg 데이터가 이상치입니다. 이처럼 IQR을 사용한 이상치 탐지 방법은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거나 중앙값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이상치 탐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포인트들을 여러 그룹 또는 클러스터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이상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지도 학습 방식의 클러스터링 기법 중 하나인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는 K평균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클러스터의 중심은 그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 좌표로 계산되고
각 데이터 포인트는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중심에 할당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클러스터의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수행합니다. 이상치 탐지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냅니다. 특히 모든 클러스터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의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러스터링과 같이 머신러닝 기반 이상치 탐지 방법은 데이터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치란 기대치나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관찰치를 가리킵니다. 이상치 탐지는 이런 이상치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오늘 배운 이상치 탐지 수업이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